정체 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은 비가 그쳐가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수도권 강원 지역에 어제까지 많은 비가 내렸는데 현재는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은 어디였나요? 경기 북부 지역과 충남 지역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지금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내린 강수량을 좀 살펴보시면 많이 내린 곳들은 150mm를 훌쩍 넘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네. 경기 북부 지역과 충남 지역인데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내린,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사실 금요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이 됐는데 내린 오늘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이 170mm가 넘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도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150mm 안팎, 뭐 서울과 수도권 이제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mm 안팎에 그쳤지만 그 밖에 이제 충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100mm 훌쩍 넘는, 그러니까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쳐 있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좁은 지역에 굉장히 강수량의 격차가 컸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지금은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충청도는 남아 있기는 한데 이제 앞으로 정체 전선이 남부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호남과 경상도 지역까지 호우특보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비구름이 이제 남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오늘 외출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수도권, 강원 쪽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안 챙겨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 12시 전까지는 보통 우리가 시간당 한 2mm 정도의 비가 내리면은 그래도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 네. 이 정도의 비가 그래도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전 중에는 남아 있을 수 있기는 하니까요.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산이 필요할 정도의 비는 아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오후부터 거세진 그런 이제 비는 남부지방에 이제 머무르면서 특히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산이 필요 없기는 하겠지만 네.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줄기가 세차게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니까요.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예보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비에 대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남부지방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남부지방 내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어느 정도의 비를 좀 예상해야 하는지 외출할 땐 괜찮을지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비 예상하면 되는 겁니까? 충청권 지역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비가 잡혀 있는 이제 경상, 그다음에 뭐 영남 지방, 제주 지방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일단 내일까지 30에서 80이지만 24일은 월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정체 전선의 영향권에서 추가적으로 비가 계속 내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은 뭐 호우경보까지 내려졌다면서요? 맞습니다. 호우 이제 경보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동시에 12시간 안에 180mm의 비가 예상되는 곳에 호우 경보가 이제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도 내일까지 양도 양이지만 문제는 이번 비 같은 경우에는 뭐 180mm의 비다 하더라도 시간당 골고루 내려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리는 속도에 맞게 이 내린 비의 양이 이제 빠져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침수 피해가 없을 텐데 문제는 좁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내린다라는 그런 특징이 최근에 내리는 장마뿐만이 아니라 내리는 비의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강수 시간과 집중되는 그런 구역들을 좀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충청권과 전라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간당 한 20에서 30mm 많이 내리는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1시간에 30에서 50mm의 비가 오후 중에서도 계속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비의 양상을 보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이 비가 내리는 양상이고 또한 이 기상청에 따르면 전선이 이 남북으로는 좁고 동서로는 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 정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면 이맘때 왜 정체 전선,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 전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뜨겁고 습한 공기와
상대적으로 좀 차갑고 건조한 공기의 두 공기의 대립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공기가 팽팽하게 맞설수록 정체 전선은 강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성격이 다른 공기들의 대립이 너무나도 뚜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체 전선이 과거에 나타났던 그런 패턴보다도 그 정체 전선 주변상에서 좁고 길게 발달하는 그런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는 게 과거에 폭넓게 발달해서 두루두루 넓은 지역에 비를 좀 골고루 내렸던 형태와 좀 달라진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다, 변동성이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을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그 두 공기 덩어리의 싸움으로 끝났던 이 장맛비가 이제는 가세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 온난화뿐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바다는 그냥 뜨거워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뜨거워진 바다로 인해서 증발된 수증기가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많이 늘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도 기온이 상승을 할 때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7%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이제 100년 동안에 1도보다 훨씬 높은 1.5도 이상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한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증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비를 뿌려주는 구름의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료도 많아진 데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바다에서 지속적으로 수증기가 공급이 되게 되면 불안정을 더 많이 초래시키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정체 전선을 활성화시키는 데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날씨 관련한 이제 보도 자료에서 보면은 정체 전선과 함께 중간중간에 저기압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또 끌어당기고 그리고 후면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내리는 이런 어떤 정체 전선을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어떤 장마의 패턴이나 뭐 비의 양상들을 짚어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게 재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최근에 이제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탄생을 했고 이 극한호우가 예상될 때 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단 말이죠. 일단 개념부터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극한호우가 뭘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다운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1시간에 10mm의 비만 내리더라도 우산이 꼭 필요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야외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을 하는 여부 자체의 비라고 하면은 1시간에 5mm 정도의 비만 내리더라도 우리가 야외 활동을 취소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 10mm 비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보통 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비 오는 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정말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비의 형태가 한 시간당 10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이제 뭐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는 내리는 비가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충분히 시간당 20에서 30mm에서도 이제 침수 피해,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30mm의 비만 내리더라도 호우주의보의 기준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자들이 정의하기로도 1시간에 30mm 혹은 하루에 80mm 아니면 1년치에 내려야 될 비의 양의 10%인 한 140mm의 비가 하루 동안만 내리더라도 엄청난 어떤 집중호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이제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기상청에서 직접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 거는 2023년 6월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1시간에 72mm 이상의 비가 이제 수십 분 안에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비구름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 혹은 1시간에 50mm의 비가 내리는 동시에 3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90mm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시간당의 강수량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강도가 강한 비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2023년 6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신림동의 반지하에 이제 새 모녀와 갇혀서 이 비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났던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때 내렸던 비의 양을 보면 1시간에 140m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140mm의 비가 내릴 경우에도 집중호우라고 했는데 이런 비가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1시간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정말 이거는 대비가 아니라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그런 개념 체계를 굉장히 새롭고 이색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극한호우의 형태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를 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의 기상청에서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서 빨리 대피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자라는 거를 많은 예. 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위급한 상황일수록 빨리 좀 알고 대비를 하면 좋은데 극한호우는 좀 그런 게 어려운가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양의 비가 시공간적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네. 하천 주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지하도로 우회해서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서 이 극한호우라는 이 단어에서 주는 이제 위험성도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상청에서도 어떤 표현을 써야지 사람들이 대비가 아니라 대피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호우라는 표현과 함께 해당 지역에 이런 이제 재난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대비가 아니라 대피,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날씨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더운 한여름의 날씨가 나타났고요. 그러면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떻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의 기온은 좀 어떨까요? 오늘은 그래도 대부분 지역에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물론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과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네.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복합 재난이라고 해서 비가 또 오지 않으면 폭염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오늘 낮은 그렇게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워낙 이제 막강하게 대립했던 어떤 비구름이 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흐린 하늘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낮 동안에 낮 기온을 오르게 만드는 일사를 좀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그래도 낮 기온이 한 25도 안팎으로 전국적으로 좀 선선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좀 약간 시원함을 좀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 위치한 덥고 습한 공기의 대립인데 네. 이 정체전선을 남부지방으로 남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역이 이제 확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격이 좀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습하지 않은 덥지 않은 날씨를 좀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하게 제주도 부근까지 정체전선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맑은 날씨로 인해서 일사가 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는 기온이 30도로 웃돌면서 체감 더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폭염과 열대야가 이제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다음 주 후반 전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좀 선선하게 개인적으로 출근을 해서 네. 다시 좀 비가 그치면 더워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열대야를 조금은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릉에서는 그제 열대야가 관측이 됐었는데 그럼 이게 장마전선과 연관이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더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봄보다는 더워지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지구 자체에서 태양으로 받는 열이 많아지니까 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기의 영향 자체가 덥고 습한 공기의 영역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더워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6월과 7월과 8월 달의 더위를 좀 잘 살펴보면 과거에는 장마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시작된 더위는 덥더라도 불만 있는 그러니까 이 불만 피하면 되는 정도의 불더위, 그러니까 보통 불볕더위라고 하는 그런 더위이기 때문에 찜통더위라는 좀 개념은 다르거든요. 근데 장마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더위는 이제는 공기의 성격 자체가 덥기도 하지만 습한 더위이기 때문에 마치 푹푹 찌는 찜이 생각나는 그런 찜통더위, 물더위 이런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기온과 함께 습도로 인해서 이제 체감 더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더위거든요. 그래서 이때 눈에 띄게 좀 두드러지는 게 열대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낮에는 햇볕으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밤이 되면은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이제 열기는 식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기에 수증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열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저장하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온은 낮아졌지만 습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낮 동안에 데워진 그 열기를 수분이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강원도 지역은 지난 밤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열대야 효과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18일, 19일 연이어서 올해 첫 열대야가 이제 나타났는데 지난해가 워낙 더웠고 뭐 열대야가 너무나도 길게 이어졌기 네. 때문에 지난해에 비교한다면 좀 8일 정도 늦은 거지만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맛비가 거세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밤 동안에도 26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올해 네.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뭐 열대야나 폭염이 나타나는 일들은 이제 일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비가 내리는 지역 보면은 바람도 꽤나 강하게 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바람이 왜 분다라고 하는 건 바람 결국에 공기 이동이거든요. 근데 공기 이동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보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일부 지역, 특히 전라남도와 울산, 부산과 경남 지역 바닷가 주변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오후까지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적인 바람이 초속 20m라고 하면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는 70km가 넘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불 수 있고요.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 없기 때문에 90km 이상의 순간 풍속이 불 수 있겠고, 이 강풍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남부지방으로도 이제 초속 15m라고 하면 거의 태풍급이거든요. 55km에 달하는 그런 이제 순간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성격이 다른 두 공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에 많은 비를 뿌리기도 하지만 강한 바람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는 저녁까지는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닷가, 해안가, 내륙 지역에도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 동시에 강한 바람도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장마 기간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내리는 이제 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순식간에 많은 양의 비가 좀 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주변에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침수 피해가 있지 않은지 점검을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비가 이미 시작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산책로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기상 정보뿐만이 아니라 교통 정보들도 좀 확인을 하셔서 위험한 곳들은 좀 우회해서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시설물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장마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비가 그쳤을 때는 이제 주변에 뭐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 좀 잘해서 침수 피해나 어떤 붕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피해 사고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남은 장마 기간에 대비를 잘 하셔서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